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13%, 코스닥은 마이너스 2.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지금 시장도 다우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최근에 보면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코스피는 121선을 올라탔고 일단 종가상 다시 말아서 올려놓고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오랜만에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중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 이상의 음봉이 나왔던 게 4월 21일 날 마이너스 5.61% 정도 하락했던 후로 이날 마이너스 한 2.28% 정도 밀리긴 했었지만 아무튼 2% 이상 시원하게 좀 음봉으로 빠지는 게 계속해서 5일선 11선 타고 가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저도 710포인트 정도 반등을 좀 예상을 했다가 깨길래 700을 아예 그냥 깨고 한번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고요. 저희 리딩반에서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21선 까지 딱 붙여서 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좀 큰 조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가상 700포인트를 아예 이탈해서 마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 다 팔고 좀 관망을 해야겠다 요런 포지션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요. 저희 리딩반도 장중에 이제 700포인트를 깰 때, 그러니까 700포인트를 깨고 반등이 나올 확률을 높게 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700포인트를 좀 깰 때 저희도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리스크 관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최근에 어떤 확진자가 계속해서 갑자기 또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좀 힘을 많이 잃어갔던 코로나주들 테마로 수급이 한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코로나 테마로 이제 수급이 만약에 쏠리게 되면 이제 시장 영향을 좀 어떻게 보면은 덜 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일단은 좀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마음 편히 매매를 하려면 뭔가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수급 종목 위주보다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나눠서 채워놔야 조금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아직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점에서의 이런 장대 음봉은 아주 우리가 좋은 시그널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건강한 조정으로 또 다시 계속 추세는 이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전략 자체를 한 2, 3일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을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전 고점이었던 600 한 90포인트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요. 이 구간을 깨면 한 21선 이탈이 되겠죠, 종가상. 그렇게 되면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포지션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좀 편입니다. 이게 전략을 세워놓고도 막상 장중에 그거를 실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우리가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장중에 그 공포감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감정에 많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좀 대응을 하는 게 그냥 머리를 좀 비워놓고요. 내가 미리 세워놓은 전략대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딩반은 오늘 4종목 매매가 있었고요. 오전에 남선 알미늄을 잘 익절을 하고 좀 있다가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이 되면서 국일재지랑 파미셀 그리고 키이스트 이렇게 정도
손절로 좀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키스트가 시간에서 뭐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일단은 내가 잘 대응한 것에 그냥 위로를 하면서 만족을 해야겠죠.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남선알미늄을 저희가 27일 날 한번 매수를 해서 반등 때, 27이면은 어제 이제 장중에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 6,300원, 이 박스권의 어떤 고점이라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한번 매수해서 이 전 고점이죠. 여기 전 고점 구간에서 일단 익절을 한번 했고요. 근데 얘가 전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완전히 이렇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저도 이거를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호가창의 모습이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이 좀 되어져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이 좀 많이 떴죠. 근데 갭 띄우고 바로 좀 오전에 가주는 모양새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갭 두고 좀 지지부진 못 가는 것 같아서 나머지도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어제 오늘 두 번 정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졌고요. 남선알미늄은 얘가 오늘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어제 뚫었던 그 저항 구간이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6,300원 라인은 지켜줬어야 그나마 다시 이제 되돌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봤는데, 뚫었어요. 뚫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분간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시간에도 조금 밀리네요. 그 다음에 국일재지는 저희가 정말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잡아 들어갔다가, 사실상 뭐 탈출기에도 좀 많이 줬는데 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얘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좀 뚫어주는 모양새를 저는 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6월에 좀 스케줄이 있었고 좀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머릿속에 있어서 좀 버티다가 오늘 일단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라는 것은, 어떤 지지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지되면 좋은 매수 구간이 되면서 반등을 먹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 박스권 하단이나 지지 구간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투매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양날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일단은 종목 자체가 좀 이때도 그렇고, 이때 특히나 이때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 때문에 사실상 마음속으로 손절을 좀 준비하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최대 마지노선이 한 요 정도 됐겠죠.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서 손절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사실상 오늘 오전에 마음속으로는 손절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할 때 했어야 된다, 못 해가지고 좀 괜히 손실폭만 커지게 돼버렸죠. 예, 이렇게 국일재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파밀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참 요렇게 얘도 25,000원 구간이라는 저항대를 놓고 크게 여기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버텨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장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좀 버틴 모습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좋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뭔가 좀 이 고점을 뚫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봤는데, 장중에 얘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어찌됐건 이런 장중에 어떤 발생되는 뉴스나 악재 없이 이런 식으로 급투매가 나오는 경우에, 저는 우리 이제 보통 개미털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긍정적으로 희망회를 돌리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좀 이상현상이 나오면 상당히 좀 경계하는 편이고요.
일단 찝찝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많이 가다듬기 때문에 얘도 좀 사실은 잘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수렴의 과정 거치고 있다라고 봤고, 장중에 시장 밀리는 대로 잘 버티고 있었고, 나름대로 괜찮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어찌됐건 어떤 좋은 추세의 변곡점의 구간에서 상방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하방으로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어떤 뭐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손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엊그제 계속해서 TPC가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TPC가 상당히 좀 오를 만큼 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면 뭐 이제 이 안에서 순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네 테마 같은 경우는 뭐 DPC랑 초록뱀이랑 키스트랑 예전에 그러니까 BTS 테마일 때는 그 안에서 대장주로 순환매가 돌았지만 이제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테마 자체가 좀 넘어오고 나서는 그냥 독보적으로 DPC가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테마의 성격을 띄었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키스트나 초록뱀이 뭐 대장까지 치고 가길 바랐던 건 아니지만 얘네가 이제 BTS 관련주로 DPC나 초록뱀이 시세를 내는 그런 구간 안에서 키스트가 이제 거래 정지 과정에 있었거든요. 액면 병합이랑 주권 변경 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좀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가 풀렸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시세가 혼자만 되게 반영이 저는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박스권도 있고 뚫어내면 뒤늦게라도 뭔가 좀 테마가 반영이 되면서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접근이 들어갔는데, 오늘 뭐 시가부터 고가로 좀 쭉 밀리는 모습, 상당히 종목 자체에 그렇게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도 좀 짧게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큰 손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한 종목 기분 좋게 익절을 했지만 장중에 좀 시장이 좀 폭포수처럼 밀리면서 저희도 리스크 관리차 세 종목을 좀 이렇게 손절로 비중 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방송 중인데요. DPC가 시간에서 뭐 거의 뭐 상말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내일 전고점 12,000원을 다시 넘겨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위로 이제 완전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열려버리기 때문에 야, 이거 내일 뭐 당연히 오전에 최선호 관심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뭐 키스도 조금 오르고 있고, 초록뱀도 좀 반영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키스나 초록뱀이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다음에 뭐 어제 이번 주 가장 핫한 쪽은 사실상 뭐 히토류 관련주랑 뭐 대두 비롯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 쪽이 강하죠. 티플렉스가 다시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대장은 티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좀 대장이었던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쪽 애들도 뭐 좋기는 하나 시세가 좀 많이 이미 낮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려면은 아직은 그래도 뽑고 있는 과정에 있는 티플렉스 쪽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샘표도 강하긴 한데 뭐 파동이 좀 너무 많이 나왔죠. 티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요 관련주들은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로 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좀 욕심 부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 대비 35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빅텍도 오늘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기준봉을 쭉 뽑다가 윗꼬리가 일단은 조금 달리면서 끝이 났고요.
뭔가 이런 빅텍 같은 종목들은 저도 그렇게 막 매매를 하기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풋 종목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떨어져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그래서 매수를 하고도 시장이 떨어지길 바라야 되기 때문에 참 손이 안 가는 종목이다. 근데 얘도 참 보시면은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요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차 올리고 매집해 놓고 오늘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윗꼬리를 채우면서 또 다시 상승이 나올지 한번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좀 언급 드리고 있고 저희 리딩반도 뭐 보유도 했다라고 오픈도 해드렸던 시젠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어제 익절을 하고 오늘 좀 장중에 다시 재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은 바라보는 어떤 뭐 전략은 13만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이때 당시였나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증권사 리포트 나왔을 때도 이제 목표가가 13만 원으로 좀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셔도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채워가다가 이제 13만 원 정도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13만 원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터치는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바라는 보고 있고요. 장중에 뭐 수틀리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익권이라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전략은 13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13만 원 구간에서 또 얘네가 이제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많이 저항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장중 대응 전략을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제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DPC나 방금 말씀드린 뭐 시젠, 뭐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저항대를 아주 가볍게 뚫기는 좀 힘들 거예요. DPC도 살짝 뚫는 척 했다가 오늘 큰 조정 나왔다가 시간에서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 갭이 떴다가 뚫어주리란 또 보장은 없습니다. 뜨고 살짝 윗꼬리 치다가 이렇게 또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젠도 일단은 13만원 구간에서 뭐 아주 가볍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오려면 시장이 아주 좋고 이제 좋은 상황이어야 되겠죠. 받쳐주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젠이 뚫어주는 그날 하루 시젠을 제외한 그 어떤 뭐 테마나 주도 종목이 없어서 모든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종목 하나에만 주목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얘도 뭐 이제 워낙 종목이 무거워서 이 저항대를 아주 가볍게 뚫어주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한번 좀 심한 저항 후에 돌파하는 그림으로 일단 저도 머릿속에는 그려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불기둥 하나 뽑아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젠이 오르면 당연히 뭐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도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진매트릭스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혼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내고 있네요. 뭔가 시장에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참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일약약품이 정말 멋있게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야 이런 로켓 파동으로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실리는 애가 이렇게 로켓으로 쏴서
상한가 딱 잠그는 거 되게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시간에도 안 풀리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을 막 넘겨놓고 또 닫았기 때문에 좀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갭이요, 다음날.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갑자기 또 대거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관심권에 두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주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 교육 관련주의 특성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교육 관련주의 특성이 기대감으로 정말 급등했다가 어떤 그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에 또 급락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이 테마를 매매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4시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이제 돌아가고 뭐 이제 뭐 학교 등교 문제에서도 좀 관심사가 쏠렸었는데 이제 6월 14일까지 그냥 수도권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예전처럼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뭐 좀 방역 강화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좀 뉘앙스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등교는 뭐 이제 아직까지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걸로 좀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뭐 교육 관련주들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죠. YBM 넷도 한 5.6%까지 6%가량 빠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 종목들의 특징은 빠졌다가 또 금세 또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완전히 뭐 이제 잠잠해지고 종식되기 전까지는 뭐 테마 자체가 뭐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핫한 한진칼이고요. 얘도 엊그제 이제 기준봉을 뽑아놓고 여기 한 10만 원대에 다시 한번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이때 당시에 10만 칼이 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이제 10만 원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횡보 구간을 거쳤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물론 이틀 정도 10만 원에 머물러 있긴 했었지만 완전히 뚫고 안착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그냥 우리가 꼬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요. 몸통이 아니라 꼬리로 저는 보입니다. 일봉상은 몸통으로 이틀 머물러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4번 10만원의 저항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5번으로 볼 수도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째 지금 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뚫어주는 모양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큰 조정이 있기 전에 장을 좀 주도했던 테마주들, 뭐 이제 5G 관련주라든지 뭐 AI, 로보로보, 뭐 디지털 화폐, 이쪽들은 좀 이제 큰 조정이 나왔죠. 오늘 당연히 시장과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 쪽도 그렇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쪽도 하루 이틀 좀 조정이 나오고 좀 잠잠해졌다가 또 뭐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랄지 코로나 관련주랄지 뭐 이쪽이 또 시세가 좀 죽으면 아마 이쪽에서도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또 시장이 뭐 조정받지 않고 만약에 조정 후에 다시 좀 불장으로 가게 되면 충분한 조정 후에 다시 뭐 시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다 테마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뭐 끝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상승했으면은 조정이 있고 상승했으면 조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조정받을 때는 뭐 이 주식이 끝난 거 아닌가, 이 테마가 소멸된 거 아닌가 걱정할 만큼 또 두렵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매할 때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주식이 오를 때에는 마음이 편하죠. 매수하기가 편하죠.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주식이 상승할 때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주식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는 마음이 편하죠. 보고 있을 때도 편하고요. 근데 주식이 내릴 때는 뭐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때도 불편하지만 보고 있을 때도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될 때는 물론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를 때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은 마음이 좀 불편할 때 매수를 해야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주가라는 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간다라고 칠 때 올라갈 때 매수해서 하락하면은 무서워서 여기서 매도하고 올라갈 때 뭐 이쯤 매수해 가지고 조금 잠깐 수익 맛봤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하고 이게 사실은 악순환이고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마라 추격 매수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반대로 되어져야 돼요. 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이 되어야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매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어떤 주식이 올랐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뭔가 시장의 관심도 완전히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끝난 건가, 이 테마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런 시점에 매수하고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템포가 좀 맞아 들어가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